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계통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142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 계통 해서 소화의 정의는 뭐냐? 그거예요. 우리가 입안으로 음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식도를 인두 지나, 식도 지나, 위 지나, 소장 지나, 대장 지나 항문으로 나오는 이 과정을 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화의 구성. 네, 입안으로 먹었죠?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위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위로 넘어간 다음에 입안으로 잘게 일단은 부셔서 식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크기로 잘게 부숴요. 그 다음에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서 더 잘게 부셔서 음식물이 하나가 되도록 혼합이 되겠죠. 혼합이 돼서 소장으로 넘겨주면 잘게 부순 그 저분자의 크기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소장에서 영양분을 쫙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대장으로 넘겨서 대장에서 배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소화의 구성이다라고 개념을 넣어 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화의 종류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어요. 그럼 기계적 소화를 볼게요. 기계적 소화 물리 변화예요. 크기를 어때요?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동, 혼합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기계적 소화, 물리적 소화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얘는 뭐 여러 가지 효소들이 나와서 분해되고 막 그러는 거겠죠. 화학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고분자 영양소가 저분자 영양소로 이화되는 과정이에요. 예, 물리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효소들에 의해서 큰 입자가 작은 입자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 콜라겐이요. 콜라겐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돼지 껍데기, 대표적인 닭발 뭐 이런 거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드시잖아요. 딱 먹었어. 먹었는데 크기를 감소하고 이동하고 혼합했어.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콜라겐 분자가 클 거 아니에요. 그 큰 분자를 잘게 부셔서 곳곳에 보낼 수 있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화학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분자에서 더 잘게 부셔서 아주 조그맣게 영양소를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라고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위의 구조가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위의 구조를 보면 식도에서 딱 들어가는 입구가 들문이에요. 그 다음에 위 바닥, 그 다음에 위 몸통이 있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 그러니까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입구가 날문망과 난문무로 나눠져요. 그래서 식도에서 위 몸통을 걸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그 위의 구조가 들문, 위바닥, 위몸통, 날문방, 날문부로 되어 있다라고 5개의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액 성분을 볼게요. 유액 성분을 보면 유액에는 염산이 있어요. 염산 다 아시죠? 염산 거의 산이 거의 3이에요. 강산이야, 강산.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죠. 위는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 살균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살균 작용. 그래서 우리 피부가 4.5에서 6.5 약산성을 하는 게 살균 작용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 그게 바로 위에서는 강산이란 말이에요. 그게 살균 작용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펩시노겐이라는 그 물질이 소화 효소를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뮤신이라는 그런 성분이 나오는데 이 벽을 보호하게 돼요. 이 염산이 나오니 이 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때요? 산은 녹여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위가 헐거나 뭐 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이 뮤신이 나와서 위 벽을 보호하는 역할이 잘 안 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액 성분은 염산과 펩시노겐과 뮤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요 구성, 소화의 구성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나올 때가 있고요. 요즘은 이 고분자 영양소와 저분자 영양소의 말을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분자 영양소에서 저분자 영양소로 이화되는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 하는가라고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는가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고분자 영양소와 저분자 영양소 딱 나오면 화학적 소화하면서 네 이렇게 소화 작용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젠 소장. 소장 아까는 위의 구조를 봤단 말이에요. 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봤다면 이제 거기서 입안으로 들어가고 인두를 지나서 식도를 지나서 위로 가서 잘게 부수고 혼합시키고 뭐 염산이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와서 효소가 나와서 고분자를 저분자로 네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냐? 소장으로 보내. 소장으로 보내면 어때요? 얘는 이제 그 영양을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흡수해서 어디로 보내? 우리 몸의 곳곳마다 필요한 영양소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장의 구조를 보면 12지장, 그 다음에 공장, 회장. 네, 가끔 이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소장의 구조는 그리고 딱 여기다가 뭐를 넣느냐면 맹장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답이 맹장이 답이 얘는 뭐냐? 대장의 구조예요. 대장의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소장의 기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잘게 고분자를 저분자로 잘게 부순 것을 소장으로 넘기면 영양분을 흡수한다라고 했어. 뭐가? 융무돌기라는 애가 네, 그 융털같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 되어 있는 유미관이 있어요. 거기에 쫙쫙 영양분을 해서 곳곳마다 영양분을 전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소장으로 왔는데 이것들을 어떤 소장의 운동으로 들어온 영양소를 그것을 흡수하고 보내고 하냐면 분절운동. 이 분절운동은 뭐냐면 수축과 이완을 하는 운동을 가리켜서 분절운동이라고 그래요. 연동운동은 수축하는 작용을 연동운동이라고 그래요. 진자운동은 뭐냐면 일정한 주기로 움직여주는 운동을 진자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소장의 운동을 꼭 기억하세요. 소장의 운동은 분절운동과 연동운동과 진자운동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장을 볼게요. 네, 대장의 구조. 맹장, 결장, 직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이렇게 해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크게 나오진 않아요. 가끔 나오는 건 구조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좀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책 143페이지에 그 소화액의 종류가 나와요. 소화액의 종류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주의 깊게 더 보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그 영양소와 흡수와 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용성 영양소와 지용성 영양소가 어떻게 이 육무들기를 통해서 흡수가 되는지 쫙 나와 있거든요. 한번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제가 PPT 자료는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책에 144페이지에 이렇게 영양소와 흡수의 이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용성 영양소는 뭐냐면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것을 수용성 영양소라고 하는데요. 보면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들어가서 간 문맥을 통해서 그다음에 간 정맥을 통하고 하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와서 온몸으로 이 수용성 영양소가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용성 영양소를 볼게요. 지용성 영양소를 보면 지용성 영양소는 뭐냐? 지방산이라든지 글리세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흡수가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융털의 암주관이라고 되어 있죠. 가로치고 제가 유미관, 림프관의 일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로 흡수가 돼서 가슴관, 흉관으로 들어가서 좌쇄골, 하정맥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상대정맥이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 합해지는 게 상대정맥이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 몸으로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장의 구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는 지용성이라든지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는 거를 봤고요. 이젠 부속 소화기관을 볼게요. 이 간이라든지 쓸개, 췌장은 소화기관이긴 소화기관인데 부속 소화기관이에요. 부속 소화기관. 그러면 간의 기능을 볼게요. 간의 기능을 보면 담즙 생성 및 분비를 해요. 뭐를 하냐? 지방의 소화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 합성 뭐냐? 혈류량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혈액 응고작용을 해요. 혈액 감마 글로불린이란 거 여러분 제가 면역에서 계속 절혈구에서 감마 글로불린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면역 그러면서 얘는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 뭐냐? 포도당이라든지 지용성 비타민을 저장해요. 저장했다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할 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쌓이게 되죠. 지방이 쌓이게 되면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사용할 에너지만큼만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 해독작용은 약물과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마셨을 때 나는 해독작용이 더뎌서 술이 잘 안 깨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우리가 술을 딱 마시잖아. 알코올은 어디에서 소화되냐면 위에서 소화가 쫙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건 해독하는 건 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뭐 이렇게 숙취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독 작용이 간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런 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분비 작용. 빌리루빈과 콜레스테롤, 약물 등의 많은 물질들을 분비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대사. 탄수화물은 뭐예요? 포도당이죠. 네,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해요. 혈액의 포도당 수치를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간에서. 그 다음에 지방 대사.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과 인단백질을 합성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비만에 이르겠죠. 그런 것들을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게 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지방으로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을 지방으로 전환한 다음에 이게 에너지로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네, 비만이에요. 비만.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근육과 이렇게 체온 조절 근육의 티록신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그 체온 조절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개를 볼게요. 쓸개 담낭을 보면 간에서 분비되는 쓸개즙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쓸개즙을 쓸개에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내보내서 그것을 에너지화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소화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나는 고기를 못 먹어요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쓸개를 없애는 그러니까 뭐 쓸개에 염증이 생긴 거나 쓸개에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가 생겨서 쓸개를 없애는 경우에는 이 지방의 소화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 하지만 다른 걸로도 이렇게 대처가 되니까 그런 거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을 보도록 할게요. 췌장 이자라고도 하는데 외분비 췌장액을 분비해요. 췌장액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내분비에서는 호르몬 분비가 돼요. 호르몬 분비가 되는데 어떤 게 되냐?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돼요. 그런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당하게 나오면요. 포도당의 수치를 적절하게 맞춰줘요. 근데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 뭐예요?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 혈당량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 다음에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 그러니까 얘는 저혈당이야, 저혈당. 혈당이 어느 정도 우리 몸에 유지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에 그 물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글루카곤이 너무 혈당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같은 경우는 분비가 안 돼. 글루카곤이 분비가 안 돼. 얘는 저혈당. 인슐린 같은 경우가 나오지 않을 때는 고혈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췌장에서는 내분비계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내분비 계통이 나와요. 내분비 계통은 제가 이제 자료는 안 올려놨는데 내분비 계통 같은 경우에는 그닥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분비 계통은 어떤 식으로 제가 하냐면 영양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영양소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그 내분비에서 어떤 영양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 책을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내분비 계통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부 생리학의 이제 뼈대 계통이라든지 근육 계통, 신경 계통, 순환 계통, 소화 계통까지 이렇게 쭉 봤어요. 쭉 봤는데 조금 가끔 가다가 제가 설명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또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인강을 보시고
또 책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해부생략 어려운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